안녕하세요. 경기도 역학조사관 오자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현황 발표에 이어 고위험 시설 코호트 격리 감염 관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코호트 격리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호트 격리, 한글로는 동일 집단 격리인데요. 이 코호트 격리란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의 격리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입원실이라는 공간적인 조건은 동일한 병실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병동 혹은 동일한 건물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감염이 되어가지고 감염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환자들을 개별로 배치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할 때 집단으로 한 공간에 격리를 시키는 건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자 격리 시설로, 그리고 접촉자의 경우 자택으로 귀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고위험 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의 특성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의 그 급증으로 인해 이러한 분산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방법의 경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발표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가지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맨 아래에 보시면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감염 관리 의식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1년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3건이 발생했는데 보시면 1월에는 3차 대유행의 여파로 14건이 발생하였지만 2월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감소와 더불어서 고위험 시설의 어르신들 그리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2월부터 시행한 예방접종력의 영향으로 아마 중반기에는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근데 이제 7월부터 델타 변이의 확산과 그에 따른 확진자의 증가 그리고 항체 감소로 인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체의 78.2%, 104건이 집중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가 되는 바는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제 잡히지도 않았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고위험 시설 내에서의 집단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요양원 내 집단 감염 사례 대응 공유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아니지만 타시도의 요양원에서 6일간 128명이 확진이 된 사례인데요.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입소자 92명, 그리고 종사자 3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는 입소자에서는 48.9%, 그리고 종사자에서는 24.7%의 발병률입니다. 확진자의 예방접종력은 이제 3차 접종이 108명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즉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이 났던 사례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이 되었고 무증상 감염이었기 때문에 초기 인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입소 확진자의 14명 그리고 종사자에서 3명이 병상 이송이 되긴 했지만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전원을 꺼리는 점, 그리고 같은 재단 병원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요양원 내 그 재택치료 관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양원 내 관리되는 환자가 증상을 보이면은 병원 이송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고요. 인력 측면에서는 다행히도 그 재단이 있었는지 동일재단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그리고 동일재단 병원에서 재택관리 간호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물품 측면에서는 보건소가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요. 부족분은 이제 질병청에서 추가 지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경기도는 이와 같이 고위험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것을 고려해서 코호트 격리 시설 관계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주로 코호트 격리 기간 중에 시설 내 감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내용은 대응 초기와 코호트 격리 기간 중에 감염 관리 점검표, 개인보호구 착탈의와 청소, 소독, 환기, 폐기물 관리 등의 지침을 정리한 분야별 감염 관리 방법,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코호트 격리시설 점검을 다니면서 흔하게 발견을 했던 그런 현장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그 우측 하단의 지침들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수록을 하였고 유의하실 점은 2021년 12월 9일에 작성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혹시 활용을 하실 때는 관련 지침을 좀 더 찾아보시거나 혹은 담당 역학조사관,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발표에서는 감염관리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염관리 점검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잠시만 그 좌측에 있는 감염 사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염 사설은 이런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소 간 화살표가 하나라도 끊길 시에는 감염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원체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병원소를 감염된 환자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가 탈출하고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탈출을 막든지 이분들을 격리를 시켜서 전파나 침입을 막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를 해두시면 코호트 격리 시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은 먼저 초동조치 시에 필요한 일들을 나열한 초동조치 감염관리 점검표입니다. 초동조치란 여기서 확진자 발생 인지 시점부터 역학조사관이 출동하여 조치하기 전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환자 혹은 종사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즉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다른 환자나 종사자로부터 떼어놓는 것이겠죠. 이때 확진자를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1인 병실이나 빈 병실, 보호실 등으로 이동을 하시고 확진자가 있던 병상이나 근무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동선 같은 곳을 소독을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나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자를 파악해서 분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 증상 스크리닝이 기간 내에서 잘 된다면 그리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자 지정 및 물품 구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호트 격리 기간 중에는 이제 보건소나 중수본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물품도 필요하고 내부 감염 관리도 해야 돼서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아예 각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력 또한 이제 코호트 격리로 들어가면은 가용 가능한 내부 인력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듀티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이때 직원들의 확진자와의 노출력을 감안을 해가지고 접촉력을 감안을 해서 근무할 인력을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중수본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인력 지원 요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 확진자를 이제 인지를 했을 때 전 직원 혹은 환자들의 퇴원 등 외부인 이동이 중지되고 그리고 보건소와 협의 후에 기가등을 시킬 수 있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학조사 준비가 아래에 있는데요. 나열되어 있는 자료들이 빨리 준비될수록 역학조사가 조금 신속하게 끝나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빨리 취할 수가 있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격리 진행 중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한 격리 진행 중 점검표인데요. 먼저 공간 분리 및 관리의 경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부연드릴 예정이라 가지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인 비닐 가림막 사용 금지는 저희가 권고하는 의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초창기에는 통로에 비닐 가림막으로 공간 분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좀 어렵고 이게 감염 우려가 더 커가지고 요즘에는 폴리스 라인 등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관리는 감염 관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코호트 격리 시에는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점검표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일일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 다른 것보다 식사 배부의 경우에 격리구역별 담당 직원이 배부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분들이 가끔 다른 구역의 물품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꼭 금지해야 된다는 점을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항목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접촉자 관리를 좀 넘어가 보면은 이분들의 주기적 PCR 검사 명단과 검사 결과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제 시설 내 감염 관리에서도 더 편한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격리 병실 1인실 가능하다고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검사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해야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등은 이제 안내서의 뒷장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안내서 보실 수 있는 곳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이지만 직원 감염 관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근무지역 지정, 그리고 다른 구역 직원 접촉 금지, 건강상태 기록,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탈이, 폐기물 관리, 환기와 소독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니까 코호트 격리 시에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PCR 검사는 이건 좀 많이들 본 오류인데 자연환기가 잘 되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간호사실이나 뭐 사무실에 집기 있는 곳에서 시행하셔가지고 조금 감염에 우려가 되는 것이 있었으니까 유념하셔가지고 구역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분리에 대해서 부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기관들을 아마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별도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두 번째는 단독 건물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합 건물에서 단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에 따라서 일반 환자가 있는 곳, 접촉자가 있는 곳, 확진자가 있는 곳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별도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 혹은 병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단독 건물 여러 층의 사용일 경우에는 층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건물에서 단층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병실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두시고 아마 역학조사관이 이걸 설정을 하겠지만 우리 기관은 만약에 코호트 격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코호트 격리시설에서 문제점을 소개하고 개선안을 공유드리는 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진짜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재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직원 감염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가장 흔하게는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것. 보시면은 머리카락 보이고 저기 지퍼 다 안 올리고 장갑 안 끼시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착탈의실 문제점, 착탈의를 뭐 올바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순서를 틀렸다던가 혹은 이제 오염구역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보시면 저기 그 코호트 지역 내 스테이션인데 뭐 음료 저기 마시고 계시고 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 등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의 측면에서는 환기 시행을 안 하거나 코호트 병실의 복도 쪽 문을 개방하여 두는 것, 폐기물 장소 폐기물 박스 비치 장소들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마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병실에서 그 외부 창문을 닫아놨죠. 그리고 앞에는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복도에. 그러면 이 코호트 확진자들이 있는 곳에 바이러스들이 다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앞에 병실은 일반 병실인데 여기는 닫아두시고 창문 환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많이 보이는 건데요. 레벨들이 입으셨어요. 입으셨는데 청결구역에서 하시던 마스크를 그대로 끼시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거니까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뭐 벗으신 거 다시 재사용하시고 사무실에 이런 오염구역 물건들을 두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지금 폐기물 박스 같은 거 이런 그 청결구역에 있고 오염 가능한 다른 물품 있고 이거 접어서 폐기하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보호구 폐기 시에는 레벨 D 그 착탈의법에 따라가지고 오염 물질이 내 몸에 묻지 않게 그리고 내 안에 옷에 묻지 않게 벗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차곡차곡 접으시면은 손이나 뭐 팔이나 다 묻겠죠. 그 레벨 D 같은 경우는 착탈의법은 저희가 그 안내서에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권장하는 바는 코호트 격리 시에 그 착탈이 하시는 공간에 이거 레벨 D를 착탈이 하는 법을 포스터로 좀 저희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시는 걸 가장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복도 같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닐 가림막 사용한 거 이거는 그냥 폴리스라인으로 대체를 하시고 문 열지 마시고 그리고 탈의 장소도 좀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병실 외부에 폐기물 박스 비치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웬만하면 오염된 공간에서 해결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잔반분리 장소가 뭐 밖에 있는 점 이것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권고를 조금 드리면은 시험에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경기도 지식 홈페이지에서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교육 혹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대응 훈련 워크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안내서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수록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고위험시설 관계자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